그런 연구직이 앞으로 2026년, 앞으로 도래할 미래에서 어떤 포지션을 갖고 우리 기관이 나아갈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지원자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훨씬 경쟁력 있는 그런 지원자가 되겠죠. 안녕하십니까, 커리어피크 케빈입니다. 취업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2026년 출연년 취업 준비를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법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정부출연연구원에 어떻게 입직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준비를 했습니다. 총 6가지를 가지고 왔고, 이번 영상은 연구직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후에 행정직 분들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같이 보실까요? 네, 먼저 첫 번째입니다. PBS 제도 폐지 관련돼서 연구원 고유의 연구 분야를 확립하는 것이 주요 이슈입니다. PBS 제도가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완전히 폐지되진 않지만 순차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므로 이후에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연구원이 갖고 있는 자체의 고유 연구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할 준비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PBS 제도가 없었던, PBS 제도가 폐지되기 이전에는 주요 연구 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 과제 중심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안에는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 각종 연구에 필요한 예산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는 이해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원활하게 잘 수행을 해서 궁극적으로 연구 성과까지 끌어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돼 있는 그런 연구자를 찾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쓰는 건 동일하지만 이런 부분이 위에 해당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면은 해당 위에 상위기관인 거죠. 상위기관에 내가 해당 사업계획서를 얼마나 잘 쓸 수 있고, 이런 상위기관에서 우리의 연구를 봤을 때 어떤 연구를 컨택해서 해당 연구를 수행하게 해줄 것인지, 이런 부분을 어필을 할 때 먼저는 우리 연구원이 고유적으로 갖고 있는 해당 부분이 무엇이냐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그런 지원자가 아무래도 좀 더 경쟁력 있는 연구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 출연 연구원, 그 기관 이름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구직의 존재는 무척이나 중요한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 연구직이 앞으로 2026년, 앞으로 도래할 미래에서 어떤 포지션을 갖고 우리 기관이 나아갈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지원자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훨씬 경쟁력 있는 그런 지원자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파트를 보시면은 자기소개서 구체화라고 되어 있고, 나의 경험을 나열하는 것이 아닌 가능성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과거 경험을 단순 나열하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것을 했는지 숫자로서 알려주는, 주요 키워드로서 알려주는 그러한 단순 문서가 아닙니다. 해당 문서를 통해서 이 사람의 필력, 즉 글을 쓰는 힘이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해당 지원자가 이런 자기소개서라는 문서를 통해서 나에 대해서 얼마나 어필할 수 있는지, 또는 우리 기관이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를 알고 있나, 그리고 이 지원자가 앞으로 수행해야 될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나 모르나, 이런 거를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문서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읽어보고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사람이 사업계획서를 얼마나 잘 쓸 수가 있는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필력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글을 쓰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의 주요 키워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과거 경험을 단순 나열하는 그런 문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꼭 인지하시고 접근을 하셔야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 주요 나오는 게 지원 동기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업무 방향, 직무 수행 계획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어려운 난관을 극복했던 사례,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성향 또는 성격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다 나오겠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만 해도 먼저는 지원 동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기관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어필을 하셔야 되는 게 그게 지원 동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야. 근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라는 네이밍을 싹 가리고 그 자리에 한국기계연구원이라는 말을 들여다도 그게 말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좋은 자소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왜 애트리를 가야만 하는지, 내가 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가야만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명백하게 나와야 되는 게 그게 지원 동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 나타내야 하고요. 업무 방향, 즉 직무 수행 계획, 앞으로 내가 특정 직무에 지원했을 때 어떤 업무를 할 거냐, 1차년도, 5차년도, 10차년도, 20차년도, 여러분들의 미래를 해당 글만 읽어봐서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인지해야 되고요. 세 번째, 어려운 난관이래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학교 랩실에서 연구하면서 어려운 것을 표현할 건지,
또는 랩실이 아닌 다른 환경에서 업무를 하면서 어려웠던 거를 나타낼 건지 뭐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어려운 난관을 보고자 하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내용에 쓸 정도로 진짜 어려웠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겪는 그런 어려움일 수는 있지만 물론 표현하기 나름이겠죠. 누구나 다 똑같은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난 이게 진짜 어려웠어요 라고 그걸 잘 표현하고 이 글만 읽어봐서라도 이 사람 이거 진짜 어렵겠구나 라고 먼저 인지하고요. 그 다음에 극복했던 사례. 어려웠습니다 라고 끝내지 말고 그 뒤에 어떻게 극복했는지, 어쩌면은 이런 부분을 듣고 싶은 거였죠. 지금 어떻게 극복했는지. 왜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이 연구원은 누군가가 해당 연구 해보세요 라고 가만히 있다라고 해서 연구 주제를 주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대학원에 있을 때는 교수님께서 야 땡땡아 나랑 같이 이 연구 한번 해보자 라고 먼저 제안이 왔겠죠. 그리고 먼저 제안한 그런 경험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이 출연 연구원은 가만히 있다라고 해서 누가 옆에서 이거 해보자라고 말은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럴 환경이 메인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제안해야 되고 어필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밥그릇을 여러분들이 챙겨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사례를 연구과제, 즉 연구비를 발주하는 그런 기관에 어필을 한다던가 PBS 제도가 점차적으로 폐지되면서 앞으로는 연구실 고유의 연구를 잘 어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연구실의 또는 우리 연구원이 앞으로 계속 영위하는데 문제가 없는 그러한 연구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극복했던 사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꼼꼼하게 어필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원자가 우리 연구원에 입직을 했을 때 성향적으로 성격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에요. 연구의 방향성입니다. 내 연구가 사회에 얼마나 접목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어쩌면은 이거는 기술 이전 또는 기술 사업화와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부출연 연구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 연구에 대한 부분, 즉 과학기술에 대한 부분을 국가적으로 선점하는 것, 그게 전부일까요?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 그게 맞을까요? 상업적으로 물건을 만들고 판매하는 것, 그걸까요? 아닙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국가적으로 연구 내용, 과학기술 파트를 선점해서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것, 그것이 정부출연연구원에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이 그렇게 확보한 내용을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 다시 국민에게 갈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기술 이전과 기술 사업화를 수행하는 그러한 전문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연구가 이 사회에 나왔을 때 과연 활용이 될 수 있는가, 접목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연구 과제는 또는 여러분들의 연구 결과는 사회에 나와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인가요? 아니면은 학문적으로만 접근 가능한 그런 연구인가요? 여러분들이 현재 랩실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내 연구가 이 사회에 나와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연구에 대한 방향성을 확인하는 주요 이유가 될 것입니다.